사랑을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인간이 되기 위해 천년의 삶을 버리려 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은 연화. 꼬리 9 달린 구미호. 그녀가 원한 건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늙어가며 주름진 손을 잡고 눈 감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소원을 위해선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900년을 어둠 속에 숨어 살아온 연화의 오두막 앞. 익숙한 짐승의 비린내가 아닌 낯설고 뜨거운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옷, 찢어진 다리, 나무꾼 강두였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인간을 들이지 마라. 본능이 경고했지만 천년간 억눌러왔던 연민이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축 늘어진 사내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가슴에 귀를 대보니 심장만큼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연화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밤새 앓던 강두가 눈을 뜬 건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낡은 천장, 그리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밤냄새. 머리맡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물수건을 짜고 있었습니다. 강두는 순간 자신이 죽어 선녀를 만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산새 소리처럼 고왔지만 어딘가 물기를 머금은 듯 슬펐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두의 물음에 연화는 침을 삼켰습니다. 전란의 가족을 잃고 홀로 이 산에 숨어 사는 여인입니다. 준비했던 거짓말은 생각보다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강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으면서도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서린 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두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갈 곳 없는 연화와 다친 몸으로 산을 내려갈 수 없는 강두.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평화로웠습니다. 강두는 서툰 솜씨로 무너진 울타리를 고쳤고 연화는 산나무를 캐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두막엔 90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강두가 잠들면 연화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요괴의 허기가 그녀의 내장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나무를 긁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참아야 한다. 인간이 될 것이다. 낮에 햇살이 따뜻할수록 밤의 허기는 더욱 지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강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서 사온 투박한 머리빗이었습니다. 낭자의 머릿결이 고운지라 그의 투박한 손과 어울리지 않는 섬세한 선물. 연화는 빗을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보석을 보았지만 이토록 가슴 뛰는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체가 탈로 날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 훗날 홀로 남겨질 시간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사랑은 구미호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제발 100일만이라도 온전히 그의 아내이고 싶다. 행복은 언제나 불행을 데리고 온다고 했던가요? 산 아랫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마을의 가축들이 간이 파먹힌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요물이야. 구미호가 나타난 게야.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영역을 뺏긴 늙은 늑대의 소행이었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겐 공포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산 중턱,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과 함께 사는 강두의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두가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자네 밤마다 어딜 돌아다니지 않던가? 마을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두는 밥상을 차리는 연화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두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떴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는데 순간 강두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처럼 일렁거렸기 때문입니다. 강두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촌장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악명 높은 사냥꾼, 백기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호랑이 가죽을 두르고 거대한 활을 맨 백기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산 쪽을 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비릿하군. 아주 묵은 여우년 냄새야. 그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백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입구부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붉은 부적을 나무마다 붙이고 여우가 싫어하는 비린 피를 뿌려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연화가 숨 쉴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절반 50일이 되던 밤이었습니다. 연화의 몸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되려는 기운과 천년 묵은 요괴의 본능이 충돌하며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토해내고 맙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이자 요력의 근원인 여우구슬이었습니다. 방안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영롱하게 공중에 떠오른 붉은 구슬, 그 기이한 빛에 잠을 깬 강두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름답고도 공포스러운 붉은 빛이었습니다. 강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요괴일지도 모른다는 이성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결국 강두는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밤새 식은땀을 닦아주며 자신이 본 붉은 빛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냈습니다. 한편 사냥꾼 백기는 산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가 다니는 길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오솔길, 나무를 캐는 비탈길마다 요괴를 잡는 강력한 쇠덫을 낙엽 아래 숨겼습니다. 숲은 더 이상 연화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오솔길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철컹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아닌 산짐승이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사냥꾼이 튀어나왔습니다. 백기의 화살이 연화의 심장을 겨눈 절체절명의 순간 덤불 속에서 강두가 튀어나와 사냥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입니까? 그것은 평범한 나무꾼이 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날, 백기는 강두를 주막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하얀 털 뭉치 하나를 던졌습니다. 연화가 무심코 흘린 꼬리털이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사람이 아니네 구미호야 곧 자네의 간을 파먹고 도망칠 걸세. 백기의 말은 비수처럼 강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냥꾼은 강두에게 요괴를 죽일 수 있는 은장도를 쥐어주며 오늘 밤 그녀의 심장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두는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연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맑기만 했습니다. 강두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녀가 나를 잡아먹는다 해도 나는 그녀를 해칠 수 없다. 그는 뒷마당으로 가 은장도를 땅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운명의 99번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고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오두막 주변을 선회하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직전 가장 요력이 약해지는 순간이자 가장 위험한 밤. 사냥꾼 백기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냥개들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문짝이 날아가며 사냥개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두는 도끼를 들고 미친 듯이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백기의 화살이 강두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쓰러지는 강두를 본 순간 연하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인간의 것이 아닌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연하는 결국 금기를 깹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간 숨겨왔던 9개의 꼬리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거대하고 눈부신 백색의 꼬리.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욱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요풍을 일으켜 사냥개들과 백기를 오두막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사냥꾼은 도망쳤고 폐허가 된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추한 본 모습을 들켰다는 절망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힘없이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속여서 미안해요. 그때 피투성이가 된 강두의 손이 연하의 뺨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알고 있었소. 당신이 누구든 나는 상관없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00일째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금기를 깨고 요력을 썼기에 영영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생명력은 죽어가던 강두를 살리는데 모두 쓰여 그녀의 몸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늙어가셔요. 마지막 인사를 남긴 연하의 몸이 수많은 빛의 입자와 꽃잎으로 변해 산바람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바람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강두는 평생 혼자 살며 다시 고친 오두막 마루에 앉아 매일 밤 달을 보며 연하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산에 유난히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슬픈 바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죠. 사랑을 위해 기꺼이 괴물로 남아 사라지기를 선택했던 어느 슬픈 구미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